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고 비디오는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 여기 줌 닉네임을 센터명, 그리고 본인의 성함 이렇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 사회봉사단 제4기 그리고 성북 미래나눔학교 2021 장학생이 되신 것을 환영하고요. 올해 장학생 활동을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2021년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될지 한성사회봉사센터에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점프에서도 올해 사업 멘토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OT 잘 숙지하시고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한성사회봉사센터의 이재득 센터장님께서 좀 환영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대고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볼까요? 네, 이재득 센터장님 환영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봉사를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잘 들리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봉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봉사에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계속 봉사에 중독이 돼서 계속 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인사말은 짧으면 좋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한 뒤에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고 반가운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다른 이제 봉사 활동처를 찾기 위해 야외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참석하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고 비디오는 꼭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이제 담당자 올해 사업을 우리 멘토링 운영을 함께 하게 될 담당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성대 사회봉사센터의 신지현 연구원님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사회봉사센터 연구원 신지연입니다. 1년 동안 봉사하게 돼서 참 축하드리고 그리고 뜻깊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나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한성사회봉사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점프의 전대요 조인웅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이제 멘토링 우리 사회봉사단을 같이 운영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운영하시면서 뭐 애로사항 그리고 문의사항 힘드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요. 1년 동안 즐거운 멘토링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잠시만요.
다음으로는 저희 센터별 장학생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명하는 센터부터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해주시면 될 텐데요. 일단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일단 음소거 해주시고 비디오는 꼭 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호명하는 센터부터 호명하는 분부터 마이크를 켜주시고 자기소개를 간략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렛 지역아동센터부터 진행할 건데요. 마가렛 지역아동센터의 김소연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물 인터넷 트랙 20학번 김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렛 지역아동센터의 다기린님. 네, 나기린님은 현재 아직 좀 늦으실 것 같고요. 이어서 마가렛 지역아동센터의 이정원님. 네, 안녕하세요. 마가렛에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로 봉사활동하게 된 이정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마가렛 지역아동센터의 이현정님. 안녕하세요. 저도 두 번째로 봉사를 또 하게 된 보호학교를 듣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렛 지역아동센터의 최순용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가렛에서 봉사를 하게 된 최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모퉁이돌 지역아동센터의 장학생들 소개할 건데요. 먼저 엄건용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퉁이돌을 맡게 된 엄건용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돌 지역아동센터의 이민재님. 네, 안녕하세요. 모퉁이돌에서 봉사하게 된 19학번 이민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모퉁이돌 이정환님. 이정환님 그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들리나요? 안녕하세요. 모퉁이돌 18학번 이정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큰 나무 지역 아동센터의 장학생들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민진님. 네, 안녕하세요. 큰나무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하게 된 김민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큰 나무 지역 아동센터의 원미진님. 네, 안녕하세요. 큰나무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게 된 20학번 원미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큰 나무 지역 아동센터의 차정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에코 괜찮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큰나무센터에서 봉사하게 된 차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꿈터 지역 아동센터 장학생들 소개 진행할게요. 먼저 꿈터의 김동희님. 안녕하세요. 꿈터 장학생을 맡게 된 17학번 김동희고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꿈터의 김소람님. 네, 안녕하세요. 꿈터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게 된 20학번 김소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꿈터의 김시은님. 네, 안녕하세요. 꿈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세 번째 봉사하게 된 김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활동이시군요. 네, 환영합니다. 이어서 꿈터의 정윤안님. 안녕하세요. 3기에 이어 4기도 활동하게 된 19학번 정연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꿈터의 정혜솔님. 네, 안녕하세요. 꿈터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맡게 된 18학번 정혜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꿈터의 최세령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두 번째로 봉사하게 된 최세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꿈터의 한지희님. 안녕하세요. 꿈터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게 된 한지희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밤골 아인의 지역아동센터 장학생들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밤골 아인의 박영준. 1년 동안 밤꼬라인에서 봉사활동하게 된 20학번 박영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밤골 아인의 여태훈님. 태연님은 지금 근로 중이셔가지고 아마 마이크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밤골 아인의 장세란님. 네, 이어서 밤골 아인의 장세란님. 지금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바로 같이 네. 같이 계시면 네. 이쪽에서 일로 와봐. 네. 네, 반갑습니다. 이쪽에서 김시은님 컴퓨터로 소개해 주시죠. 네. 잠시만요. 들리나요? 네, 밤꼬라인의 장세환님이십니다. 그냥 잠시만. 너 그냥 하면 돼. 그 1년 동안 밤꼬라인에서 봉사하게 된 19학번 장세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밤골 아인의 최예진님. 네,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20학번 최예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서문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의 장학생들 소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동서문의 김예영님. 네, 안녕하세요. 동소문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하게 된 김예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동서문의 임준성님. 동소문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게 된 20학번 임준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모든 장학생들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다음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 사회봉사단 프로그램 소개와 규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성대 사회봉사센터 신지현 연구원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경청해 주시고요. 신지현 연구원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지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건데 학생분들이 아마 이 클래스에 올라온 PPT 자료를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 PPT 파일도 같이 함께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오늘은 우리 허브 사회봉사단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할 거고 사회봉사단에서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 혜택, 제약 사항, 그리고 평가 기준, 그리고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이제 문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허브란 이제 한성 유니버시티 volunteers이잖아요. 지역 사회봉사의 중심과 연결고리로서 본교의 교육 이념을 몸소 실천하고 봉사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사회인이 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봉사단에서는 크게는 2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그리고 교육 봉사인데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는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1학기에 진행하는 친구들은 저번에 간단하게 학교에 방문해서 인수인계 진행했었죠. 이제 학교 주변에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을 드리고 도시락 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이제 건강 체크나 이제 말벗을 해드리는 봉사 활동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따로 뒤에 말씀드린 내용은 하고 있지 않고요. 도시락 봉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북 미래나눔 학교 관련해서는 점프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건데 이제 우리 장학생들이 성북구 관내 학습센터,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파견되어서 교육 봉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 단체 멘토링 행사나 소그룹 멘토링 등 여러 가지 멘토링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상황이 괜찮아져서 많은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기타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내 봉사활동이랑 교회 봉사활동으로 나눠져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회봉사단 친구들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교내 봉사활동에서는 예를 들면 선거 지원이라든지 이번에 진행되었던 캠퍼스 투어 이런 데서 사회봉사단 친구들이 같이 함께 진행을 해주게 되고요. 선풀 달기라고 이번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선풀 달기 선풀재단이랑 같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된 것들이 많이 없긴 한데 교회 봉사활동으로는 이제 환경 개선이나 농촌 봉사, 선녀 축제, 연탄 배달, 그리고 사랑의 김장 나눔 등등 이제 많은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꼭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 혜택인데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활동 혜택으로는 크게 2가지 장학금 지급과 비교과 포인트 지급이 있어요. 이제 활동 기간은 우리 1년 동안 3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기씩 나누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제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장학금 지급이 언제 되냐? 나는 활동이 끝났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8월 활동까지 장학금이 계산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 8월에 활동이 종료가 되면 9월 초 중순에 나갈 거고 늦어도 10월 안에는 아마 지급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반기도 2월에 활동이 끝나면 3월에는 이제 지급이 될 겁니다. 비교과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100포인트가 지급이 되는데요. 학기당 50포인트씩 지급이 되고
포인트는 2021년 6월에 한 번 나가고 2022년 1월에 2회 나눠서 지급이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졸업 예정자는 이제 내년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졸업 가사정 확인을 학교에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거 확인하시고 만약에 비교과 포인트가 내가 사회봉사단 비교과 포인트가 들어오면 졸업이 되는데 안 된다 하면은 그 가사정 기간에 사회봉사센터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사항을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4가지로 1번 사회봉사단 품위손상 시 활동 금지라고 써져 있어요. 이 품위손상이라는 거는 사실 뭐 기준이 막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대표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좋은 마음가짐과 이제 수용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2번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군입대는 활동 종료 후 입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사회봉사단 활동으로 인정된 봉사활동들은 1365나 이런 공인 봉사 확인증을 받더라도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이나 이제 사회봉사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1학년들한테 보통 해당이 되겠죠.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이나 이제 비교과 포인트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중복수에는 안 돼요. 그리고 4번으로 활동 중에 무단 결근 3회 시 활동 금지입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평가 기준은 저희 이제 기본 점수 100점 우선 이루어져 있어요. 이 기본 점수 100점은 장학금 1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점수고요. 이 기본 점수 100점은 보다시피 이제 40점, 40점, 20점 해가지고 그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40점은 교육봉사와 관련해서인데요. 이 그 기본 점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2번에 나눠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해당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간별로 교육봉사는 점수가 들어가게 되고 도시락봉사는 만약에 한 학기 동안 문제없이 2인 1조로 학생들이 마무리를 한다면 40점이 나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전화 후에 불참을 한다든지 규칙 미준수를 한다든지 봉사 불참 결원을 보충하지만 봉사를 불참한다든지 무단 결석을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점수가 깎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도시락 봉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1학기 때 하는 친구들은 저번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2학기 때 하시는 분들은 또 중간 인수인계 시에 오리엔테이션 한 번 더 진행할 테니까 이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본 활동 20점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해서 이제 워크숍 참석, 인수인계 및 중간 교육 참석에 추가로 5점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활동 점수에 추가로 들어가는 상점이나 벌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기본 점수 100점을 다 못 채웠을 경우 추가적으로 사회봉사단 활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내 봉사활동이라든지 기타 봉사활동, 다른 봉사활동을 했을 때 그 기본 활동 점수에 부여되는 상점입니다. 회당 5점으로 부여가 되고요. 벌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락 봉사 규정은 제가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해드렸고 나중에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도시락 규정은 벌점 -5점부터 -20점까지 있다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년 활동 끝나고 백서를 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소감문이나 이런 걸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백서 자료 미제출 시 하루에 -5점씩 들어가니까 그때 꼭 단장님이 얘기하면 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봉사 무단불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말 그대로 무단 결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10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 활동 150만 원 에서 추가로 이제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요. 인센티브로는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인센티브는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평가 인센티브와 활동 인센티브로 나눠집니다. 평가 인센티브는 이제 접근성과 성실성을 보는 걸로 이제 사회봉사센터와 점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100점으로 그
평가를 해서 이제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그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요. 이 평가 인센티브는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활동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기타 활동을 하는 거죠. 기본 활동 최대 점수 달성 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본 점수 100점을 만약 뭐 하나도 안 까이고 100점을 다 받았다. 아니면 내가 조금 모자랐지만 상점을 받아서 100점을 다 채웠다. 근데 그 후에도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하면 이제 활동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타 봉사활동은 이제 시간당 0.5포인트로 들어가고요. 사회봉사단 회의 참여, 이제 중간중간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회의를 참여하면 그것도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간부활동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팀장, 이따가 팀장을 뽑을 건데 센터장이라고 하죠. 팀장을 뽑을 건데 그 활동을 해도 포인트 추가 점수가 들어가고요. 이제 점프해서 진행하는 멘토링과 기타 사회봉사단 활동도 시간당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자주 질문이 들어왔던 거를 조금 모아서 만들어 봤어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혜택 지급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활동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들어오진 않고요. 이제 활동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이 뭐 활동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해서 장학금과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달 정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도 포기 시 장학금 지급이 비교과 포인트 지급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규정상, 사회봉사다 규정상 휴학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휴학을 하게 되면 중도 포기로 인정이 되고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장학금과 비교과 포인트는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건 뭐 당연하겠지만 부득이한 내가 신청을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에 참여를 못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한성사회봉사센터로 연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사회봉사센터는 위에 PPT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장이랑 부단장이 카톡방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이메일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이번에 이클래스 커뮤니티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질의응답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디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제 OT 관련해서 증빙 자료를 받은 것처럼 이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하시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4번 근로 및 아르바이트 병행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많았는데 이제 오늘 O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일정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사유를 어느 정도 다 인정해드리고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웬만하면 사회봉사 활동에 지장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상관없이 근로 및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5번으로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회봉사단 활동을 통해서 나가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뭐 등록금 차감 장학금이 아니고 그냥 기타 장학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랑 그 상관없이 중복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니까 뭐 그 신경 크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그 저희 전화번호나 전화나 이런 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사회봉사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잘 숙지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사회봉사센터로 연락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아까 이제 소개 시간에 참석을 조금 늦으셨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소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이 마가렛 지역 아동센터의 나기린님 들어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마가렛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게 된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나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기대님. 네. 네, 오늘 이제 이어서 다음 순서는 저희 점프 미래나눔학교 이제 운영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온라인 교육봉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센터별로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잠시 흩어지셔서 이제 센터별로 또 자기소개 하시고 어떤 분, 어떤 역할, 어떤 이렇게 서로 자기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대표 장학생을 선발할 거예요. 이따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미리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깐 안내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센터별로 소그룹으로 따로 모이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이제 우리 미래나눔학교 2021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다들 보이시나요? 보시면 동그라미. 네, 좋습니다. 그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성대 사회봉사단 제4기 성북 미래나눔학교 2021 풀네이밍이고요.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미래나눔학교 설명부터 드릴게요. 저희 미래나눔학교는 이제 우리 청소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한성대 그리고 성북구청 그리고 저희 점프가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관합협력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나눔학교는 한성대 재학생들 30명하고 시립대 40명이 함께 운영하고요. 성북구 학습센터 내에 초중고 아동과 청소년들과 1년 동안 배움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나눔학교의 주최기관은 세 곳인데요. 먼저 이제 한성대학교에서는 프로그램 주최와 장학금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북구청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주최와 운영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점프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프로그램 주관과 운영의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프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누구나 차별 없는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성장하는 사회라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좀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균형 잡힌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좀 제공해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교육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그리고 시도를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저희는 삼각 멘토링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먼저 청소년 그리고 장학생 그리고 전문직 멘토단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장학생의 역할이고요. 한성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대학생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장학생의 역할로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과 이런 관계 형성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장학생들은 전문 사회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가 보유한 사회 멘토단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게 되겠고요. 각 분야 2040 세대 사회인 및 한성대학교 동문 멘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분야의 멘토링을 받게 되겠습니다. 장학생은 장학생과 선생님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쌤이라는 뜻은 이제 우리 청소년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는 용어에서 쌤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열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청년의 자세라는 뜻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장학생이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저희 4기 활동 안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기는 이제 한성대학교만 해서 이제 30명이고요. 장학생 30명. 그리고 청소년들은 약 한 100명 정도가 이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학습센터는 총 6개소에서 이뤄질 거고요. 꿈터, 동소문, 마가렛, 노퉁이돌, 밤고라인의 큰나무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1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 시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활동 기간은 1년이라고 말씀드렸고 활동 시간은 학기 중에 주 2회 최소 4시간 이상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플러스 아까 설명 들었던 도시락 봉사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당 최소 1회 이상 활동 권고하고요. 시험 기간에 이제 주단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율을 센터와 그리고 아이들과 맡기다 아이들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일정 조정한 내용은 방학 기간 중에 필수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활동 시간 조율은 이제 청소년과 관계 형성 및 봉사활동의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율이 필요하고요. 장학생 본인의 학업 일정을 좀 고려하셔서 알맞은 활동 시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 조율한 이후에 그날 멘토링 당일이나 이런 청소년에게 이제 일방적인 통보는 좀 금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해진 계획대로 좀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활동을 한 뒤에 이제 여러분께서는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안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활동 보고서 링크 안내가 나가게 되고요. 이제 메일과 문자로 이제 여러분께 안내가 갈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한 주 동안 활동 시간은 어땠는지 그리고 활동 내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겠고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고 아이들의 성장과 나의 교실을 기록하는 그런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 지도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센터의 소통은 어떤지 힘드신 점 없는지 등을 듣게 될 거고 또 만약에 이제 사회 멘토링 진행된 이후에는 멘토링이 또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서에 적게 됩니다. 보고서의 목적은 장학생의 한 주간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용도이고요. 또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장학생 간 활동 내용이나 사례를 이제 우수한 사례가 있을 경우 공유하면서 좀 더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활동 보고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내용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학습센터에서 일단은 학습센터 담당자님과 활동 시간표 협의 시에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수업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4시간 활동 규칙에 맞춰서 성실히 임해 주시고요. 특히 센터의 교육 철학,
그리고 청소년들의 개별적 특징,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셔서 맞게 좀 멘토링 교육 방향을 정하시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멘토링 진행하시다가 청소년들이 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 뭐 다른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뭐 학습센터 담당자님이나 저희 점프 사무국과 고민을 나눠주셔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시고 더 재미있는 멘토링 활동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여러분 약속해 주세요. 네, 핸드폰 아이들하고 이제 멘토링 진행할 때는 좀 핸드폰은 되도록이면 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멘토링 중에 좀 조심해 주시고 시험 기간이나 방학 때 특히 이럴 때는 센터 담당자님과 최소 일주일 전에 사전 협의를 해주세요. 활동 이제 이럴 때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이때부터 방학인데 좀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동료 장학생과의 협의를 통해서 좀 공백을 최소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센터와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활동 보고서에 그리고 또 학습센터의 활동 일지에 활동 시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함께 공부를 진행하게 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SNS나 개인 채팅방에 우리 멘티와 찍은 사진이나 우리 멘티의 실명 등을 사전 양해 없이 업로드하지 않기입니다. 우리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 양해가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부를 하고 셀카를 찍고 그런 것들 좀 배포할 시에 조금 개인정보 보호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인 멘토링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점프가 보유한 사회인 멘토단을 통해서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멘토링의 종류는 소그룹 멘토링, 살롱드 점프, 1:1 멘토링이 있는데요. 먼저 소그룹 멘토링은 이제 장학생들께서 관심 주제를 가지고 그에 맞는 멘토와 한 3명에서 7명 정도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통 분모를 가진 장학생들과 멤버십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소그룹 멘토링입니다. 그리고 살롱드 점프는 이제 멘토단과 토크 콘서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단체로 하는 멘토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멘토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꼭 나중에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1:1 멘토링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멘토 1:1로 결연이 되는 거고, 이제 결연된 멘토 멘티가 메일이나 문자, 오프라인 등으로 교류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멘토 멘티는 이제 사회인 멘토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1 멘토링을 진행할 때는 좀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나 뭐 진로 상담, 취업 상담 이런 것들도 많이 문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점프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멘토링을 참여하실 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건데요. 우선 점프로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멘토링을 신청해 주시면 이제 신청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참여하시고 후기 작성까지 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추후 안내를 또 드릴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단체적으로 가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대로 나중에 멘토링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미래나눔학교 4기 연간 일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1학기 활동이 시작되겠고요. 4월에는 이제 장학생 활동 모니터링 그리고 사전교육과 발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월에서 4월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지만 추후 변동이 있으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장학생 간담회와 사회 멘토링이 시작되게 됩니다. 소그룹과 단체 멘토링이 시작되게 될 거고요. 6월에는 1학기 활동 마무리와 그리고 활동 시간 결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7, 8월에 이제 방학인데요. 방학 중에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활동하시게 되겠고, 이제 또 보수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보수 교육까지 받게 될 겁니다. 9월부터는 이제 2학기 활동이 시작되고요. 이때는 1대1 멘토링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는 2학기 장학생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또 단체 멘토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기업 활동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활동 보고서 제출 주 1회입니다. 주 1회니까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습센터 정기 간담회 학기 중에 최소 1회 권장. 그래서 학습센터의 담당자님하고 같이 그리고 동료 장학생들과 같이 이런 정기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공지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3월 7일까지 꼭 가입을 해주세요. 여기 보이는 채널 추가를 꼭 눌러주시고요. 채팅을 먼저 걸어주셔야 돼요. 어디 센터 누구입니다 라고 채팅을 꼭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중요 공지사항 전달 그리고 사무국의 간편한 문의와 소통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코로나 사전검사입니다. 코로나 사전검사는 이제 3월 12일까지 진행하시면 되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진행하시고 검사 결과를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자로 결과를 밝게 될 건데 문자 결과 제출해 주시면 되고 2월 24일 이후의 결과만 좀 인정이 되니까 만약에 이전에 검사를 받으신 분은 후에 한 번 더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습센터 방문 오리엔테이션 시에 이 문자 지우지 마시고요.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학생과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검사니까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활동 전에 영상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추후 안내 드릴 거고요. 3월 14일까지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활동하실 때 아이들과의 뭐 관계 형성이라든지 멘토링을 진행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그런 교수법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영상 그리고 되게 유익한 영상이니까요. 꼭 시청을 해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보고서 양식을 드릴 거예요. 그 양식에 맞춰서 간단히 시청 소감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상 과제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 보고서 작성하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 유익한 영상이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점프로 로그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점프로도 이 부분 저희가 추후 따로 안내 드릴게요. 어떻게 가입을 진행을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로그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센터별 공지사항 드릴게요. 먼저 조금 있다가 이제 진행하게 될 이제 학습센터별 소그룹 모임에서 학습센터 대표를 선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꼭 그 자리에서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센터 대표를 꼭 뽑아주세요. 한 명. 대표의 역할은 이제 뭐 장학생하고 학습센터 간 목소리를 모으고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소통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이나 학교, 또 장학생들끼리 그런 소통 창구가 될 거고요. 뭐 설문조사 수합이나 정보 전달의 역할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공감, 중요하죠. 동료 장학생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요. 혹시나 스스로 이제 한 센터 대표는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있으시면 마음 먹었다가 이따 소그룹 모임 자리에서 어필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 없으시다 그러면은 좀 룰을 정해서 한 분은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센터 방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제 3월 8일부터 12일 중에 하루를 선택하시고요. 그때 이제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방문하시기 전에 센터 이제 대표께서 센터 대표로 선정되신 분이 센터에 연락을 해 주시고 언제 어느 날짜에 몇 시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먼저 사전 안내를 드린 후에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셔서는 이제 학습센터 선생님과 활동 시간표 협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동거리 좀 가늠하고 이제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습센터의 환경과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센터에 방문하신 이후에 이제 방문했다는 간략한 이제 안내를 저희 쪽에 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양식이 따로 있는데요. 이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제 대표 장학생이 방문했다는 사진 그리고 뭐 확정된 시간표도 정리해서 주시고 요일과 시간표 그리고 개인별 방문 소감 짧게 한 5줄 정도로 방문해 보니까 어땠다,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어땠다 이런 부분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별 장학생 대표가 이 메일로 저희 쪽에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센터별 방문 오리엔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셔서는 아이들과 자기소개 하고요. 센터 선생님께도 자기소개 서로 진행하시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장학생 대표 선발된 분들의 이제 연락처도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센터 방문 일정 같은 거를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혹시 그 네.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학습센터에 방문해야 되나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없으면 또 다음 순서로 이어갈게요. 이 자료들은 이제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요. 나중에 좀 모르시는 게 생기면 자료 한번 보시면서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 온라인 교육봉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봉사까지 마치고 학습센터별 소그룹으로 좀 이동하도록 할게요. 온라인 교육봉사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활동 매뉴얼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네, 온라인 활동 매뉴얼. 네,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몇 인 이상 이렇게 모임 금지가 다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또 안전해지기 전까지는 좀 온라인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뭐 온라인 교육봉사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온라인 교육봉사 간략한 소개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우리는 좀 안전한 교육봉사 진행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직 이제 뭐 낯설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원활한 온라인 멘토링 활동 진행을 돕기 위해서 제작되었으니까요. 이 매뉴얼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멘토링이나 수업 같은 거, 과외 같은 거 진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있다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네,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꽤 있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일단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학습센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고요. 가셔서 이제 활동 일정 그리고 학습 환경 같은 거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실제로 온라인 활동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 10분 전 준비 사항으로는 줌 회의실을 개설하게 될 거고 청소년에게 이 링크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봉사가 진행하게 되겠고 그 전에 수업 시작하면 그리고 종료 시 화면 반드시 캡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 무료 이용을 하실 경우는 40분 초과 시에 이제 다시 새로 방을 만들어야 돼서 이제 40분마다 회의실 새로 개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 종료 후에는 온라인 활동 일지를 작성하게 되고요.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학습센터 담당자님께 특이사항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한 도식화된 설명인데 줌 페이지를 개설 후에 학습센터별 연락망을 통해서 청소년 멘트에게 링크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링크를 타고 접속을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은 접속을 하면은 이제 활동 일시 이 우측 하단에 보면 우리가 날짜가 나오잖아요. 날짜와 시간. 그래서 이거와 같이 보이게 우리 장학생과 멘티 얼굴도 같이 보이게 캡처를 해주시고요. 시작 전에. 그리고 이제 종료 시에도 한 번 더 캡처를 해주셔서 그 시간이 이제 뭐 몇 시간 이상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신 뒤에 활동 일지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간략히 작성해 주시고 오늘 어떤 수업을 했는지를 공유해 주시고 사항이 있으면 또 공유해 주시는 거니까요. 활동 이후에는 활동 일지를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 시간 인정이 되려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정확히 체크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60분이다 그러면 이제 1시간 활동은 캡처상의 화면으로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활동 일지 내에 기록된 캡처의 화면에 시작, 종료 시간 차이가 1시간 이상이 되어야 이제 1시간 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점 숙지하고 계시고요. 활동 일지의 캡처 화면은 이제 활동 날짜, 활동 시간, 그리고 장학생하고 청소년의 얼굴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 일지 제출 방법은요, 이제 주 1회 장학생이 이제 작성 및 수기 서명한 활동 일지를 학습센터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센터 방문 OT 진행 시에 활동 일지를 받으실 학습센터 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작성하고 학습센터로 보내게 되는 거고요. 학기 또는 분기별로 학습센터는 이제 학습센터와 장학생 수기 서명된 이 장학생 활동 일지를 저희 쪽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수합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몇 시간을 했는지
이거를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니까요. 꼭 잊지 말고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줌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이제 줌으로 활동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줌 먼저 다운 받으셔야 되고, 이제 뭐 데스크탑이나 모바일로 다운 받는 방법 설명해 드렸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가입하시고, 이건 가입에 대한 부분이라서 한번 나중에 자료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줌 가입까지 하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줌을 익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인데, 수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운로드한 줌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 로그까지 진행하시고 새 회의를 클릭해서 강의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참가자 관리를 클릭을 하면 되겠고요. 하단에 초대란이 있어요. 이 초대를 통해서 URL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청소년에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해 주시면 그 링크를 바탕으로 접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락하셔서 이제 입장 도와주셔야 되고, 본격적으로 청소년 멘티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줌 메인 화면 한눈에 보기예요. 줌을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치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같은 거 뭐 한 번씩 진행해 보면 좋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이 매뉴얼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디오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시작. 비디오는 이제 활동하실 때는 전부 비디오 노출로 해주시고 비디오 보이게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참가자를 관리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제 초대, 그리고 뭐 수락, 들어왔을 때 수락하는 용도, 그리고 또 채팅도 진행하실 수 있죠. 여기 보시고 저희도 지금 채팅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채팅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채팅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도 있어요. 5번 보시면 화면 공유인데, 제가 지금 이 온라인 매뉴얼을 보여드리게 하는 그런 용도인데, 이제 뭐 PT 화면이나 수업 화면을 띄우시고 이런 식으로 화면 공유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매뉴얼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청소년들도 그런 수업 화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셨으면 이제 회의 종료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단추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일단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잘 돼야 돼요. 와이파이든지 유선 인터넷, 무선 인터넷을 잘 이용하셔야 되고요. 안 끊기게 좀 유의 부탁드리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만나기 전에 미리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아요. 테스트 안 하고 이제 바로 진행했을 때 조금 뭐 버벅이거나 조금 뭐 늦춰지거나 막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테스트로 한번 진행해 보시고 잘 노출되는지, 그리고 음성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콘텐츠, 안전한 콘텐츠, 교육봉사에 활용하는 영상과 콘텐츠는 좀 안전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만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추천 사이트 및 자료를 여기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그리고 교육 자료 만들기. 이미지 교육 자료를 제작하신다면 이 크기 SD급 이하로 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마이크는 언제나 ON, 강의실 입장 시 비디오 소리 허용을 눌러서 화면과 음성을 송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꼭 수락 잘 해주시고요. 수락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알짜배기 줌 활용하기, 복잡한 수식 등을 표현하기 어려울 땐 주석 기능이 있거든요. 이 기능 한번 사용해 보시고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팅란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교육봉사 진행하기. 학습센터 방문 오리엔테이션 아까 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꼭 잊지 않으셔야 돼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학습센터 방문하셔서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활동 규칙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과 첫 만남을 통해서 좀 라포 형성하시고 아이들의 학습 수준 그리고 아이들이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성적은 또 어떤지 이런 부분들 좀 파악하신 뒤에 알맞는 교재 선택이나 과목 선택 등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세팅 그리고 기본사항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준비해 놨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서 나중에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학습센터 확인 사항인데 자기소개 그리고 활동 시간과 요일 이런 거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활동 내용, 수업 교재 선정, 어떤 과목을 할 것인지, 또 교재는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줌 설치를 위해서 기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휴대폰으로 하실 수 있고 노트북으로 하실 수 있고 패드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기 점검 필요하고, 활동 일지 제출을 위해서 학습센터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제 온라인 활동 일지를 센터에 제출하기 위한 이메일 주소 필요하고요. 줌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좀 서로 간에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제 줌을 많이 다뤄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장학생들이 더 잘 아시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접속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의 확인 사항인데요. 이제 서로 간에 자기소개 하시고 또 관심사 공유하시면서 라포 형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학업 수준이 어떤지 또 뭐 어려운 점 없는지 이런 학업 이슈를 파악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활동 과목이나 수업 교재를 선정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줌 프로그램 설치 도와주면 좋고, 수업 진행 과정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속 방법, 화면 비율, 초기 세팅, 종료 방법 등을 미리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수업 약속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쉬는 시간, 뭐 채팅 사용 상황 등 이런 것들 한번 의견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첫 수업 시간과 요일 안내를 리마인드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런 첫 수업 시간이 언제인지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들아 다음 수업은 언제야? 라고 좀 미리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봉사 첫 시간 저희 그냥 가이드를 한번 제시해 주는데요. 이거 가이드는 참고 사항일 뿐이니까 이제 각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특성에 맞춰서 좀 새롭게 구성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줌은 40분으로 운영되니까 40분짜리 구성이에요.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은 뭐 일단 뭐 줌 접속 확인하고요. 이제 링크 공유 후에 강의실 접속을 확인한다. 그래서 멘티 입장 수락, 카메라 마이크 허용과 작동 여부를 파악하는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줌 강의 도구 시연 및 적응, 줌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익히고 연습해보는 과정이 되겠고 시간이 되겠고, 뭐 채팅이나 주석, 화면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봉사 약속 상기, 사전에 약속한 강의 중에 지킬 약속을 상기시키고 확인한다. 뭐 불필요한 채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될 수 있겠고, 온라인 교육봉사 중에 또 다른 화면을 켜놓지 않는다. 이런 약속. 질문할 때는 이렇게 뭐 손을 들고 한다.
이런 약속들을 서로 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포 형성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뭐 화상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준비해 보셔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아이스 브레이킹 통해서 라포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 자료를 이용한 게임으로 공유 기능 점검하고 뭐 수업 도입에 필요한 개념을 제시해주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간은 뭐 가볍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특성에 맞춰서 첫 시간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전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멘티들이 이제 아이들이 좀 집중력이 많이 저하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하면 또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시선 집중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각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서로 간의 약속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년들과 간단한 규칙 같은 걸 서로 간에 협의하시고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멘티 만나기 전에 테스트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PPT나 시각 자료에도 여유가 필요해. 이제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하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도록 이거는 좀 주의 부탁드릴게요. 꼼꼼히 준비한 만큼 보람찬 수업. 처음 접하는 온라인 교육봉사는 이제 우리 장학생들에게 낯설지만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니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장학생의 뿌듯함과 우리 청소년 멘티 깊은 이해 이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업 진행 꿀팁이에요. 멘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이끌어주는 그런 수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를 풀고 뭐 아이들이 화면에 답안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이런 인증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도구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뒤에 이런 화이트보드나 이런 스케치북 아니면 뭐 이런 종이 등을 가지고 화면에 서로 공유하면서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방법도 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공부. 대면 교육봉사보다 이제 천천히 이야기하고 멘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고려하고 수업 진도를 구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때는 좀 빠른 진도보다 서로 간에 아이들이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내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디렉션을 잊지 마라. 네, 그리고 뭐 학습 지도가 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뭐 학습 지도를 하다가 뭐 간단한 퀴즈, 게임 독서 활동, 여러 가지 콘텐츠도 알맞게 구성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태도 중요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말과 글을 정성할 때 이제 표준어 사용하고요. 은어나 비속어, 뭐 심지어 줄임말 등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링 진행 시에는. 그래서 깔끔한 꾸밈으로 이제 멘티와 만남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수업도 휴식이 필요해.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조금 쉬는 시간도 가지면서 쉬어가는 코너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한 몇 분 정도 쉬고 진행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빠른 진도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이해, 복습과 이해를 돕기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이런 꿀팁들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멘티와의 소통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천천히 말하기. 이제 화상 강의는 좀 딜레이가 있잖아요.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좀 천천히 이야기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공백을 두면 좋아요. 그리고 좀 어색하지만
3, 4초 정도 기다린 후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티의 집중을 위해서 주의 기울이기. 이제 낯선 온라인 교육 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좀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멘티가 대답을 하는데 막 시선이 막 딴 데 이렇게 딴 데 가 있다든지 다른 활동을 막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좀 집중력을 좀 높여주시는 그런 자세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라는 물리적 환경으로 어색해하는 우리 멘티들에게 먼저 좀 다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밝고 자신감 있는 말과 표정으로 멘티의 인사를 건네보면 좋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학습센터에서 활동하는 동료 장학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좋은 자료, 그리고 서로 간의 꿀팁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진행한다면 이제 모두 윈윈하는 교육봉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멘티와 오늘 수업은 어땠니 하면서 활동 종료 시 한번 물어보고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 이용에 불편함은 없었는지, 또 나중에 다음 수업 시간에는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이야기해 보시고요. 혼자서 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저희 사무국에 공유해 주셔서 그런 고민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수업 진행하실 때 도움 되실 만한 자료예요. 이제 학습지도 관련해서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자기가 맡고 있는 학년에 맞춰서 이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하셔서 수업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사이트가 궁금하면 저희 점프로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활동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참샘스쿨, 커리어넷, 센티브 이런 곳들을 들어가셔서 한번 학습지도 외에는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그런 걸 보시면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좀 온라인 활동 진행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멘티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우리 멘티들은 회원 가입 없이 이제 장학생들이 보낸 링크를 접속 가능합니다. 다만 줌 설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줌 화면에서 제 화면이 좌우 반전되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멘티에게는 좌우 반전되지 않은 다른 화면이 송출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봉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줌 연결이 종료되었습니다. 멘티에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학습센터 및 청소년 멘티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공유하시고요. 회의실을 다시 개설하셔서 수업을 재개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 봉사 종료 후에 멘티가 장학생의 화면이 계속 끊겼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시작 전에 유선과 무선 인터넷이 제대로 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이 잘 들리는지, 끊김은 없는지, 음성은 잘 들리는지 이런 확인들이 필요하고요. 화면 끊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육성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채팅을 이용해서 내 목소리가 끊기는지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고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트북에 카메라 기능이 없습니다. 멘티와 화면으로 소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휴대폰으로 링크를 공유하시고요. 노트북과 휴대폰으로 동시 접속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럴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휴대폰은 화면을 공유하는 용도, 그리고 노트북은 수업 진행 용도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한 아이디로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1대2 이상 수업을 진행하여 줌 회의실이 40분이면 종료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40분 수업 후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실을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온라인 교육봉사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동을 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이제 네, 학습센터별 이동을 하실 거고요. 이제 센터별 모이게 돼요. 그래서 센터별로 모이시면은 제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조금 구성을 해드릴게요. 장학생끼리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 분씩 자기소개하고요. 이제 뭐 나의 TMI 이런 거 한 가지씩 뭐 소개하는 시간, MBTI 뭐 말하는 시간, 장학생으로서의 이런 다짐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활동, 온라인 활동이 있다면, 경험이 있다면 꿀팁들 어떻게 했을 때 아이들이 집중을 잘했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대표 장학생을 뽑아주셔야 돼요. 센터별 대표 장학생. 그래서 센터를 대표해서 의견을 전달하실 장학생을 뽑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학습센터 방문 OT 일정을 협의해 주시면 됩니다. 센터 방문 전에는 이제 센터에 연락해서 어느 날짜 방문하겠다라는 것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그룹에 이동하실 거고, 이동하신 뒤에 여기로 다시 복귀할 건데요. 지금 시간이 6시 25분이에요. 네, 그래서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15분 후면은 6시 40분이 될 거고요. 6시 40분까지 진행하신 후에 다시 복귀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그룹으로 이제 흩어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장 회장님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큰 나무 다 정해졌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끝나면 다 정해주셨어요? 네,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 좀 대기해 주시겠어요? 아, 이후에 그냥 설명을 듣는 건가요? 이후에는 마무리인데요. 네네. 네, 마무리인데 일단 대표 장학생은 누구? 제가 하기로 했어요. 차정원님?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단체로 모인 다음에 네. 단체 사진 한번 찍어야 돼요.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 몇 시간이 있어서. 저 밤골인데 튕겨가지고. 네, 밤골이요. 밤골 이동 시켜드릴게요. 밤골. 네. 최예진님. 네. 네, 지금 큰나무 센터 장학생들은 기다려 주세요. 볼일 보시면서 음소거 해주시고 볼일 보시면서 제가 안내해 드릴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저 밤골 최예진인데요. 메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지금 가야 돼가지고 저희 조다 끝났거든요. 네, 조원들 센터 장학생들하고 이야기 다 나눠 보셨어요? 네, 조별 정하고 OT 날짜 정하고 인사도 다 남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냥 카톡 친구를 해가지고 초대를 할게요. 단체방에 있습니다. 네, 단체방에 초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오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고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동작에서 받을래. 아니면 네, 다들 잘 이야기 나누고 오셨나요? 좀 친해진 그런 시간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우선 저희가 공지사항 안내드리고 저희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는요. 우선 센터별 대표 장학생을 다 뽑으셨죠? 뽑으셨다면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다 뽑으셨다고 보고요. 이제 센터별 대표가 이제 센터 방문 오리엔테이션 날짜를 잡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될 거예요. 방문한 뒤에는 서로 간에 이제 뭐 활동 일정을 취합하게 되겠죠. 저희가 이 클래스에 4가지 파일을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영상 과제 양식, 보고서 양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센터 방문하고 나서 이제 방문 보고서 제출할 양식.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렇게 활동 관련해서 안내드린 저희 점프의 자료, 그리고 온라인 멘토링 활동에 대한 자료, 이렇게 2가지 해서 보고서 2개, 안내 자료 2개, 총 4가지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꼭 이 클래스 확인하시고 다운로드를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과제 제출 일자에 맞춰서, 보고서 제출 일자에 맞춰서 잘 작성하시고 잘 방문하시고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센터 대표 장학생은요, 저희 점프 카카오 플러스 친구 꼭 이건 모두 다 등록해 주시고, 특히 대표 장학생은 이제 내가 센터 대표 장학생이다 라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꼭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 공지사항 마치겠고요. 잠시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각자 포즈 취해 주시고요. (5초) 정도 포즈를 유지해 주세요. 제가 5초를 셀게요. 저희는 이제 찍겠습니다. 5, 4, 3, 2, 1. 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활동하실 일만 남게 됐는데 잘 활동해 주시고, 언제나 애로사항 있으면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 보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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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